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탈 익스트리미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구멍이 딱 뚫려져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디스탈 익스트리미티에 해당하는 부분을 휴머러스에서는 그냥 이 전체를, 디스탈 익스트리미티 전체를 통칭해서 그냥 컨다이라는, 아이고, 디스탈 익스트리미티 전체를 통칭해가지고 그냥 현다이 러브 휴머러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쪽에 컨다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컨다일요. 뭐 타원형으로 생기지도 않았고 뭐 매끄럽지도 않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통칭을 부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는 캐피텔럼 휴머러스 트로클리아 오브 휴머러스, 그다음에 레디알 포사, 올레크레논 포사, 수프라 트로클리아 포라멘 뭐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강조라고 이거 뭐 화질이 잘 보이네. 여러분 잘 보여요?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 구멍이 수프라 트로클리아 포라멘입니다. 그럼 수프라 트로클리아 포라멘이니까 이 구멍 이름이. 그러면 요거 밑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트로클리아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트로클리아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데 이거 전체를 우리가 트로클리아라고 안 그러고, 여러분들 실물을 보시면은 내축으로 안쪽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한 3분의 2까지만 트로클리아고, 그림에도 표시가 됐죠. 점점 더하기 표시해가지고 3분의 2 정도만 트로클리아고, 나머지 3분의 1 바깥쪽 레이테랄 쪽에 3분의 1은 뭐라고 부르냐면 캐피툴룸이라고 불러요. 요 두 개를 왜 굳이 두 개로 나눠놨냐면, 여기에 관절하고 여기는 뼈가 관절하는 부분인데, 밑에 있는 뼈 울라하고 레디우스가 관절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트로클리아는 울라하고 관절을 하고요. 울라의 트로클리아 포사라고 너치라고 하는 부분에 관절을 하게 되고, 요 캐피툴룸은 레디우스의 헤드하고 관절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구조,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대충 요게 아까 요 보면 약간 이거 온팍 트로클리아 뭔지 알죠? 도르래처럼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전체적인 길이에서 봤을 때 다시 지우고 다시 합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길이로 봤을 때 한 3등분 해가지고 이제 미디알 쪽 3분의 2 정도는 트로클리아, 그 다음에 레이터럴 쪽 3분의 1 정도는 캐피툴룸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요겁니다. 카메라 잡기 쉽죠 이게. 나중에 실습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 한 번 더 명확하게 요 경기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이런 구조물들 다 실물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실물을 빨리 보고 싶죠? 여러분들 혹시 캡스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3D 프린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노는이 장독 깬다고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이 뼈에 대한 3D 모형에 대한 것들이 어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프로그램 짜가지고 가까운 뭐 대구 같으면은 여기 동대구역 근처에 대구 창조경제 무슨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 디자인 센터 안에. 그래서 거기 가면은 3D 프린터를 공짜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랩이. 그래서 그런데 가서서 한번 뭐 집에 있어 답답하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관심 있는 학생들 3D 프린터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 뭐 너무 복잡한 거 말고 휴머러스나 피머 아니면은 척추뼈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3D 프린터로 한번 제작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여러분들한테 전에 썼던 사체를 이제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뼈를 좀 추려갖고 오는 프로젝트를 제가 과거에 여러분 선배들한테 많이 냈었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뼈든 근육이든 한번 만들어라고 하는 과제를 일종의 캡스톤 디자인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 수의해박 실습을요. 여러분들 그런 과제를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쪽에는 뭐 전혀 지금 제가 문외한이라 다른 그 공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갑시다. 아, 목이 말라가고.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 그 강의를 누워서 보는 학생들도 있겠죠, 물론. 예. 안 보이니까 제가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그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대면 강의할 때는 최소한 예의는 좀 갖춰주기 바랍니다. 복장이나 이런 것들 특히 모자 쓰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날이 좀 더워도 반바지나 뭐 슬리퍼 찍찍 끌고 들어오면은 제가 말은 이렇게 점잖게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좀 돌변하는 스타일이라 예. 예전에 그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통 전통적으로는 의식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먹는 것보다도 의자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일단 예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게 이제 그 개방화가 되면서 서구의 어떤 실용적인 게 들어오면서 여기다 허례허식이고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많이 사회가 바뀌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틀린 게 서양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유로운 서양에서도 이 하이클래스나 또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 중요한 정부 행사는 굉장히 격식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서구의 아주 하급 문화를 받아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니 뭐 사설이 길어졌네. 그래서 이 옷을 똑바로 차려입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행동도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정장을 하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편하게 입는 옷 스타일로 오는 거. 뭐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요즘 여러 번 있던데 보니까 적어도 뭐 평상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든 말든 뭐 자유의 개인. 하지만 적어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학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복장을 유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 남학생 여학생 공예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런 구조물들을 좀 여러분들이 실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 레디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뭐 그만하기 전에 이 포암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두 가지 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디우스하고 울라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뼈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트위스트 되게 이렇게 서로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면에 나타나는 뼈가 레디우스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뼈가 울라인데 요 뼈가 그 안쪽하고 바깥쪽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트위스트 돼 있어 가지고 프록시말 쪽에는 이쪽이 안쪽이네. 그 레디우스가 내측에 위치하지만 디스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울라가 내측에 위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미디얼 레이터이라는 용어 말고도 울라, 레디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그 이부위에 나타나는 뼈 이외의 다른 어떤 구조물들이 주행을 할 경우, 만약 이렇게 주행을 한다고 이렇게 주행하는 그 혈관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주행하는 혈관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이걸 뭐 미디얼 레터럴 다시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주행하는 혈관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레디우스 울라를 따라 주행하는 혈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죠?
비슷한 혈관인데 미디알 레테랄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울라를 따라가면은 울라 무슨 아테리 뭐 에러리 뭐 베인 뭐 이런 말 쓰고 너브 그리고 레디우스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냥 radial nerve, radial artery, radial artery, 그 다음에 radial vein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배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뼈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뼈들도 롱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울라만 따로 놓고 보면 프록시말 익스트리미티, 디스탈 익스트리미티, 그 다음에 셰프트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프록시말 익스트리미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캐피툴라 디프레션이라든지 아티큘라 서컴프런스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강의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실물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디얼 서페이스라든지 바디에는 뭐 크레니얼 뭐 서페이스, 미디얼 뭐 카우달 서페이스 있고 이 디스탈 부분에는 트로클리아, 디스탈 부분을 트로클리아하고 레디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디스탈 익스트리미티에는 뭐 카팔 아티큘라 서페이스,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울라너치 이런 것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고요. 나중에 실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림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울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라는 이뼈를 울라라고 그러죠. 요 뼈가 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록시말 익스트리미티, 디스탈 익스트리미티, 그 다음에 셰프트로 나눠가지고 프록시말 익스트리미티에서 또는 프록시말 아까 뭐였죠? 프록시말 익스트리미티 또는 프록시말 쪽에 이쪽에는 그 올레크론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 앵코니알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 뼈에 지금 앵코니알 프로세스 표시를 안 해놨네요. 요북인데 이게 앵코니알 프로세스인데 앵코니알 프로세스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 다 실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앵코니아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관절을 하게 되면은 울라우 관절하는 뭐 이게 뭐겠어요? 이게 수프라 트로클리아 포라멘과 울라하고 레디우스 휴머러스가 서로 복잡하게 관절하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 명칭의 침류 여기가 엘보우 조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받으시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관절을 하고 있다. 뼈들이 두 개의 뼈는 되겠고요. 자, 이제 팔목으로 내려와 갖고 앞발목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우리가 카팔본이라고 합니다. 카팔본은 두 개의 로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열로 로우.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프록시말 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로마자로 표시되어 있는 뼈들이 있는 이 부분이 디스탈 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카팔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프록시말 로우를 형성하고 있는 뼈가 이 세 개의 뼈입니다. 여기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 프록시말 로우라고 이쪽이 프록시말 로우입니다. 이 세 개의 뼈가 그래서 레이디얼 카팔본, 울라 카팔본, 악세사리 카팔본.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개의 뼈가 그림에는 지금 두 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악세사리 카팔본이. 그래서 이 세 개의 뼈가 프록시말 로우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형성하고 있는 요 네 개의 뼈가 디스탈 로우에 해당하는 뼈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디스탈 카팔본 로마자로 1, 2, 3, 4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요 뼈의 각각의 별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카팔본 1, 카팔본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카팔본 요 네 개의 뼈의 각각을 부르는 별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뼈가 이 칼푸스 앞발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보신 것처럼 악세리카팔본 여기 울라카팔본 여기 다 있죠. 악세리카팔본 뒤쪽에서 보시면 악세리카팔본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디알 카팔본, 울라카팔본, 악세리카팔본 세 가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동물에 따라 갖고 카팔본을 좀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카팔본은 이 사람으로 치면 이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냐 하면은 개에서는 여기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요게 요 뼈들이 카팔본입니다. 메타카팔본입니다. 그래서 4개의 뼈, 5개의 뼈네요. 1번부터 5개까지 5개 있다. 그래서 이쪽이 프록시말. 근데 이건 특이하게 프록시말 쪽이 좀 온박하게 들어가 있고요. 디스탈 쪽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 그래서 프록시말 쪽을 베이스라고 부르고 이 디스탈 쪽을 헤드라고 부릅니다. 헤드라고 디스탈 익스트리미티를 부른다. 그리고 바디. 특별한 명칭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역할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긴 뼈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칭이 별로 없습니다. 희소식이죠?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팔렌지스는 크게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봅시다. 손가락을 보시면은 이거 하면 여기 되지, 그치? 이걸 할게요. 구부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첫째 마디, 여기가 첫째 마디, 여기가 둘째 마디, 여기가 셋째 마디가 되는 거죠. 끝부분이.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즉 세 개의 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팔렌지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개를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 메타카팔본의 관절하기 메타카팔본에 가까운 쪽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첫 번째 마디를 우리가 프록시말 팔렌지스, 그다음에 그 다음 마디를 우리가 미들 팔렌지스,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마디를 디스탈 팔렌지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만 보통 구분하기 쉽죠. 프록시말, 미들, 디스탈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나누는데 보통 이 엄지만, 사람도 그렇죠. 사람 엄지 어때요? 사람도 엄지는 세 마디가 아니고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마디로. 개도 마찬가지로 first digit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팔렌지스로 되어 있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세 개의 팔렌지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렌지스는 이렇게 나누고 여기 여러 가지 이 디스탈 팔렌지스에 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손톱도 달려 있고 고양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이 달려 있지만 개는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이제 보통 손톱이라고 안 그러고 손톱이라고 그러나? 개도 뭐라고 그래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클로우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네. 뭐래요? 손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찾아봅시다. 클로우라고 하는 있습니다. 손톱 발톱 뭐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는 이 앞다리에 앞발목 이쪽에는 앞발 쪽에는 이 금방 말씀드렸던 카팔본, 메타카팔본, 페팔본, 메타카팔본, 그다음에 팔렌지스 이외에도 세사모이드 본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세사모이드는 씨앗처럼 생긴 뼈라고 그랬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뼈들입니다. 이런 뼈들. 이런 뼈들이 세사모이드 본이에요. 등 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배 쪽에서 보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뼈들이 여기 앞발 쪽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뼈의 종류를 설명을 할 때 세사모이드 본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여기 인대가 뼈 위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우리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들이 다 인대, 힘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운동들입니다. 그러면 이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분이 생기겠죠. 지나가게 되면 뼈에 닿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뼈에 닿아서. 그러면 이게 평생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 손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사모이드 본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인대가 지나갈 때 이 인대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지나가면서 이 뼈가 같이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면은 이제 속 종자골이 세사모이드 본이 같이 움직여주면은 직접적으로 뼈에 손상이 안 되겠죠. 물론 소세모이드 본에도 손상이 안 갖고 같이 붙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 해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뭐 종류나 개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립션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하셔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얗게 지나가는 것들 있죠. 이것들이 다 그 힘줄들이에요. 힘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종자골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사모이드 본들이 얘네들 그 마모를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동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보행을 나타내는 그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bear, dog, 그다음에 dog 그리고 아유 목이 차고 가네. bear, dog, 그다음에 horse 이렇게 되는데 from left to right.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은 저기 bear 곰발바닥이고 이게 개고 이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행 형태라고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하고 마찬가지죠. 곰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뭐가 닿냐면 메타카팔본이 닿습니다. 바닥에. 이거 메타카팔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개는 어때요? 메타카팔본이 안 닿고 뭐가 닿는 거예요? 개는 이렇게 걷는 겁니다. 발가락으로. 사람이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는데 개는 이렇게 걷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다음에 말은 이 발톱으로 걷는 겁니다. 발톱으로. 그걸 발굽이라 톱이라고 안 그러고 말해서는 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굽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세 번째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 발가락이 땅에 닿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발굽으로 긋는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 베어처럼 여기가 발바닥에 닿았을 경우에를 요거를 플랜티그레이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개나 육식동물처럼 발가락에 닿는 경우에를 디지티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보행 형태를 말이나 소처럼 이 굽이 있는 동물들 있죠? 이 굽이 있는 동물들처럼 발굽으로 걷게 되면 이것을 웅글리그레이드 포스처다 이렇게 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